이제 올해까지 쫓아왔습니다. 올해 WWDC에서 나왔던 ARKit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먼저 ARKit의 지도와의 결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저 조각상은 누군가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저 샌프란시스코의 페리 빌딩 앞에다가 저 조각상을 AR로 설치했어요. 그러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저 위치에 가서 그 앱을 켜면 작가가 만들어 놓은 AR 아트를, AR 조각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이건 지금 애플 지도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예요. 샌프란시스코 도시 곳곳의 피처 포인트들, AR 앵커들을 지도에 저장해 놓는 겁니다. 미쳤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이라고 하면 GPS는 알겠지만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요렇게 쭉 한 바퀴 돌리면 너 지금 베이커 스트리트와 노스 어디가 만나는 거기에 있고, 그리고 이쪽 방향을 찍고 있구나 라면서 이전에 원래 알고 있던 피처 포인트들 AR 앵커랑 매칭을 시켜서 너 지금 여기를 찍고 있네, 이 자리에서 이 위치에서 이 방향을 향해서 찍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도록 합니다. 저게 물론 모든 곳이 다 되진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iOS 14이 나오면 전 세계 5개국에서만 저 기능을 쓸 수 있거든요. 전 세계 5개 도시,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해서 5개 도시만 가능하고요. 아직은 그렇게 널리 저 각 도시의 피처 포인트들이 잡혀있진 않지만 애플이 점점 더 피처 포인트의 개수를 늘려나가겠죠. 자, 그리고 씬 지오메트리라고 있습니다. 이번 최근에 나온, 올 초에 나온 아이패드에 라이다 센서가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그 라이다 센서가 왜 들어갔냐 도대체, 아이패드에 왜 라이다가 필요한가 는 아마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면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씬 언더스탠딩을 위해서 머신러닝을 돌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씬 언더스탠딩이라는 게 굉장히 퍼포먼스를 많이 먹는 거고, 1초에 몇 번씩 그렇게 씬을 계속 언더스탠딩 하는 게 카메라 화면을 분석해서 심도를 측정해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화면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아예 라이다 센서를 쓰겠다. 라이다 센서를 써서 내가 찍고 있는 곳을 아예 레이저를 쏴서 그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델링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멋지죠? 이렇게 모델링을 해버리고 나면 우리는 그 위에다가 3D 오브젝트를 올리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라이다 센서를 달고 있는 장비들은 실시간으로 내가 보고 있는 장면을 모델링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책상, 내 앞에 있는 컴퓨터, 내 앞에 있는 문, 저런 것들을 모델링을 저렇게 실시간으로 해서 저 위에다가 오브젝트를 올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정확하겠죠. AR에 있어서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라이다 센서를 장착하고 있는 디바이스와 장착하고 있지 않은 디바이스에서는 AR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질 거예요. 이게 다 심도 측정 때문이다. 우리가 심도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자, 이걸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머신러닝으로도 할 수는 있어요. 그죠? 머신러닝으로도 저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어디가 가깝다, 어디가 멀다. 지금 현재 먼 곳은 빨간색으로 나오고 가까운 곳은 파란색으로 나오네요. 중간은 녹색, 노란색, 그렇게 가까운 순서대로 있고, 우리가 머신러닝으로 저걸 다 찾아내지 않고 라이다 센서가 만들어내는 가상 모델, 우리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공간을 가상으로 모델링한 거 위에다가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라이다 센서가 없으면 예전 방식대로 약간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할 수는 있어요. 이미 해오고 있던 거잖아요. 라이다 센서가 있으면 더 좋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라이다 센서가 동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저런 걸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쭉 우리 앞에 있는 장면들을 찍으면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게 생겨요. 이거 처음 ARKit 1 할 때 AR 앵커 잡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컨피던스를 로우로 하면 낮은 컨피던스,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많은 최대한의 점을 얻어내는 거고, 미디엄으로 하면 정확도가 낮은 점들이 사라지는 거죠. 저걸 하이로 하면 많은 점들이 사라져서 좀 어둡게 보이지만 그렇게 많은 AR 앵커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굉장히 정확한 신뢰
신뢰도 높은 포인트들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 레벨의 컨피던스를 가지고는 저 위에다가 물건을 좀 더 정확히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물건을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저걸 통해서 물건을 올리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느냐를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이걸로 물건을 올린 장면을 한번 보면 저렇게 소파가 있고 소파 위에다가 꽃병을 올리려고 하면 저렇게 정확히 저 소파의 모양과 바닥의 모양 그리고 저 손잡이를 타고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꽃병이. 그죠? 저렇게 쿠션까지 쿠션도 살짝 각도가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쿠션의 앞쪽과 경계선에 따라서 이게 바로 라이다 센서를 가지고 정확히 우리가 공간을 측정했을 때 가능한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멋지죠? 네. 이래서 라이다 센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재밌게 풀어낸 걸 한번 볼까요? 저렇게 맞죠? 벌레가 하나 나왔어요. AR로. 저 벌레를 내가 잡으려고 하면 저 벌레는 아마 도망갈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AR로 했을 때는 평면과 벽면을 추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벽이 아니라 저 나무를 그대로 인식했다, 그죠? 나무의 원기둥을 그대로 인식한 거예요. 저거 라이다 센서가 아니면 저렇게 못하는 거죠. 나무를 타고 올라가요. 저게 그렇죠. 옆으로 빠지죠. 네, 저만큼이 가려진다는 거. 뒤로 가면 나무의 뒤로 가면 저 오브젝트가 가려진다는 건 저 오브젝트의 렌더링을 그만큼 생략하는 거예요. 그죠? 잡혔다. 네, 잡혔지만 막 버둥버둥 하다가 네, 그죠. 복셀이 깨졌어요. 네, 우리 복셀 버그에 복셀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정확하게 내 앞에 있는 현실, 내 앞에 있는 물건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물건을 타고 다니는 어떤 AR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좋아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건 약간 개선된 거지만 비디오 매터리얼을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비싸죠. 비싸다는 건 메모리를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이렇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날개, 눈알 움직이는 거 지금 보이시죠? 네. 이렇게 비디오 매터리얼을 가져다가 매핑을 할 수 있다. 네, 저 몸통 부분도 저렇게 애니메이션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하지만 AR은 좀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3D 프로그램도 알아야 되고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지? 난 개발자도 아닌데? 그렇죠. 애플이 요즘 잘하는 게 이겁니다. 굉장히 전문가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걸 사용자 레벨로 끌어내려서 이걸 교육용으로도 사용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게 애플이 요즘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AR 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얼리티 컴포저라고 하는 걸 애플이 만들었는데요. 감히 현존하는 최고의 AR 저작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씬 구성을 위한 도구고요. 오브젝트는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외부에서 추가도 할 수 있고 3D 오브젝트가 카메라 씬 위에서 어떻게 움직일 건가를 설계할 수 있는 툴입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이게 작년 WWDC에서 리얼리티 컴포저를 소개하는 장면인데요. 하와이 투어를 한번 해보겠답니다. 저 리얼리티 컴포저를 이용하면 AR을 여러분들의 생활에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생활에 쓸 수 있고 지금 저기 보이는 어떤 코드들, 저 코드들은 필수적인 게 아니거든요. 리얼리티 컴포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리얼리티 컴포저로 앱을 만들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저런 코드가 좀 나오는 거고요. 자, 이제 리얼리티 컴포저가 나오네요. 리얼리티 컴포저를 전체 화면으로 하고 오브젝트를 찾습니다. 이땐 좀 커스텀 오브젝트를 써요. 기본 오브젝트들도 꽤 많이 있지만 저건 지금 하와이의 한 섬이고요. 하와이에는 한 섬에다가 지금 또 액티비티 뭐 여러 오브젝트들이 있죠. 바나나도 있고 가구들도 있어요. 여기에서 저 사람은 굴을 하나 가지고 오네요. 굴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걸 화면에 올립니다. 저 구의 느낌은 동이네요. 동으로 만들어진 그런 구슬을 하나 하와이 위에다가 띄웠어요. 저건 지금 어떤 위치를 잡는 플레이스 홀더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저 위치에다가 다른 무언가를 넣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액션도 있습니다. 액션 트리거, 씬이 시작한다는 액션 트리거가 생기면 이거 숨겨라. 다 숨겼다가 그리고 쇼 나타나라.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방금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없어졌다가. 굉장히 간단하게 액션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액션을 올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맥에서 하던 걸 아이패드로 넘겼습니다. 이때부터가 사실 우리가 하는 거죠, 그죠? 우린 아이패드 가지고 할 거잖아요. 맥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아이패드에서 저런 걸 다 만들 수 있어야지 쓸 수가 있죠. 처음 아까 9 하나가 공중에 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저 구영역에 우리는 오브젝트를 바꿀 겁니다. 헬리콥터를 만들어 두셨네요. 여기 아이패드에서. 저 헬리콥터를 가지고 와서 저 헬리콥터를 가지고 뭔가 투어를 한번 해볼 건가 보네요. 여기서도 액션을 추가합니다. 새로운 액션, 비헤이비어를 하나 추가해서 add 액션을 하네요. 저기 화면이 시작될 때, 씬이 시작될 때 나타나고 나면 USDG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미리 정해놓은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헬리콥터는 저렇게 호버링이라고 하나요? 떠서 어디 위를 빙빙 도는 그런 호버링을 하도록 애니메이션을 미리 만들어 놨네요. 그러면 그걸 AR 씬으로 가지고 오면 이렇게 하와이가 생기고 하와이 위에 헬리콥터가 있고 씬이 나타나고 나면 저렇게 헬리콥터가 하와이 위를 호버링하는 그런 AR 씬을 아이패드에서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보셨던 헬리콥터라든지 하와이 같은 그런 건 어디에서 만드나? 그게 바로 USDG라고 하는 건데요. 저 USDG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USDG는 3D 그래픽 패키지 파일이고요. USD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한 겁니다. 왜 USDA가 아니고 G가 됐지, 근데? 네, 아무튼 저 USD 파일은 픽사가 개발한 3D 씬 구성 파일이고요. 애플이 거기다가 이제 텍스처까지 입혀서 USDG를 만들었어요. 증강현실용, AR용 오픈소스 파일 포맷이라서요. 오픈소스 빨간색 해놨죠? 채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글의 웹브라우저에서도 USDG 파일을 인식하고요. AR코어에서도 USDG 파일을 써서 안드로이드용 앱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도비 에어로에서도 USDG 파일을 임포트 할 수 있고, 좀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은 픽사 웹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USDG는 내가 만약에 3D 프로그램을 좀 쓸 줄 안다? 마야라든지 뭐 시네마 4D라든지 라이노 같은 걸 좀 써본 적이 있다. 내가 뭐 이제 3D 프린터를 하느라 뭘 만들어 봤어 라고 하면 이런 거 재밌겠네요. 3D 프린터 하는 사람들 라이노 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라이노로 이용해서 3D 어떤 모델링을 하고 그걸 3D 프린터로 뽑아내고 AR로 넘기는, 그래서 AR에서 똑같은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3D 프로그램을 쓸 줄 안다면 USDG 파일로 변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리얼리티 컴포저로 뭔가 씬을 구성하는 거랑 AR로 앱을 만드는 건 어떻게 다른가? AR로 앱을 만드는 건 훨씬 복잡하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면 아래쪽에 AR 킷이라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한 것들 저걸 써야 되고, 렌더링을 할 때 씬킷을 쓸지 스프라이트 킷을 쓸지 메타를 쓸지 아니면 또 요즘 유행하는 유니티를 쓸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나온 리얼리티 킷이라는 걸 쓸지, 그런 걸 결정을 해서 렌더링을 해야 되고, AR 킷에 있는 AV 파운데이션으로 비디오를 받아오는 것과 코어 모션으로 움직임을 받아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AR 킷이 그 두 가지와 그리고 머신러닝까지를 합쳐서 뭔가 넘겨주는 정보들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본 것처럼 리얼리티 컴포저를 이용하면 AR 킷이라는 존재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애플이 AR 킷이 발전하면 자동으로 우리가 리얼리티 컴포저에서 만드는 오브젝트들의 퀄리티가 그렇게 같이 높아지거든요. 라이다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리얼리티 컴포저로 만든 똑같은 오브젝트가 좀 더 정확히 현실 세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AR 앱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저렇게 리얼리티 컴포저를 이용하면 우리가 USDG 파일을 받아와서 그걸로 씬을 구성해보고 애니메이션을 시켜볼 수 있고, 내가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움직이는 그런 액션 트리거를 통한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AR에 대해서 쭉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내가 앱 개발자는 아니지만 리얼리티 컴포저를 공부해서 리얼리티 컴포저로 뭔가를 만들어 볼 거야. 근데 이거 말고 내가 좀 더 알아야 되는 상식이 있나? 라면 네, 상식하면 히그죠. 그죠? 앱 개발과 관련한 어떤 상식의 공유, 히그입니다. iOS 히그에 보면 Reality, AR, Augmented Reality,
와 관련된 AR 앱을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지침들, 이렇게 하면 좋지 않나 라고 하는 제안들, 그런 것들이 히그에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위프트아이 채널에서는 이런 iOS 히그 함께 읽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또 이어나가야 되는데, 예전에 했었던 iOS 함께 읽기에 보면 여기 시작에서부터 쭉 스크롤 해 내려가다 보면 몇 회였지? 3, 4, 5회 정도였나요? 6회네요. 6회 차에 보면 AR에 대한 게 있습니다. AR과 VR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부터 AR 스크린 스페이스와 가상 공간의 구분과 용도, 뭐 가상 공간을 여러 사람과 공유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들, UX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AR 문제 해결하기, AR 글리프 사용하기까지. 오, 이런 걸 또 다 언제 다 하고 있었대요. 그죠? 정말 스위프트아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AR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AR 글래스, AR 글래스 얘기를 해야죠. 애플이 글래스를 만들어낸다면, 착용하는 안경을 만들어낸다면, 그건 뭐랄까, 예전에 구글이 만들어낸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안경에다가 뭔가 디스플레이를 한 거고, 내가 그 안경을 봐야 되거든요. 안경에 표시되는, 내 눈 바로 앞에 표시되는 어떤 내용을 이 눈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나왔죠. 피놀 기술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안경으로 착용했을 때, 그리고 안경에 라이다가 있다면 라이다를 통해서 내 앞에 있는 공간을 자세히 인식할 수 있고, 그 위에다 어떤 오브젝트를 나한테 안경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좀 멋진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이 원래 안경을 만들고 있다는 건 너무도 예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서 흘러나온 뉴스라서 더 이상 뉴스가 아니죠. 단지 이거 언제 나오느냐, 애플이 포기한다라고 하면 뉴스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제 나오냐의 문제일 뿐이지 계속 만들고 있고, 그 AR 글래스가 나온다면 그 글래스를 가지고 뭘 해야 할지에 대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을 뿐이지, 만들어지긴 만들어져요. 그리고 지금 AR이 발전하고 있는 방향을 보시면 글래스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경험,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R 글래스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AR과 관련한 계속 발전 상황들을 계속 추적하다 보면 애플이 만들어내는 제품들을 보면 와우 팩터는 있어요. 와우 싶은 와, 이걸 이렇게 정리해냈단 말이야? 이걸 이렇게 정리해냈단 말이야? 라는,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놀랍긴 하지만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제품들이 나와요. 저희도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2007년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와우, 이걸 이렇게 정리해냈네? 라는 거였지, 완전히 천지개벽하는 그런 UI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그걸 그렇게 잘 정리해낸 건 너무도 대단한 거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제품이었다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AR, Augmented Reality, AR 킷을 잘 보다 보면 나중에 나오는 애플의 글래스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멋진 제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keep going, Swift High.